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236페이지에 이 거래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인데, 자, 이런 부동산을 거래할 때 세금인데, 이래서 우리 신규 우리가 이 주택에 구입을 하게 될 때 우리 세금 일정률, 주택 가격의 일정한 율, 뭐 몇 퍼센티지겠죠? 일정률에 대해서 우리는 거래세를 부과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조세 정책은 또 매년 우리가 출제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조세 정책 또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 또 매년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조세 정책 또 매년 출제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거래세가 부과가 되는데,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 일반적인 경우를 묻는 거죠. 자, 이때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자, 누구에게 우리가 이 수요자, 주택 구입자, 수요자가 주택 구입자거든요. 자, 이 수요자인 주택 구입자에게 뭐다? 거래세를 부과했다. 자, 이 주택 구입자인 우리가 수요자에게 이 신규 주택 또는 신축 주택에 있어서의 가격의 일정률을 부과하는 거래세를 부과했습니다. 일정률을 나타내는 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수요자가 우리가 지불하는,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가격이 세금액만큼 낮아지겠죠? 그래서 세금액만큼 낮아져요. 이렇게 세금, 우리 관련해서 이 세금액만큼, 이 거래세죠. 이 거래세만큼 이렇게 낮아지게 돼요. 주택 구입자인 수요자가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가격은 이 거래세만큼 이렇게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거래세만큼 수직으로 하향 이동하죠. 수직으로 하향 이동하면은 이 새로운 균형점에서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이때 이만큼 거래량은 이만큼 줄어들었죠. 거래량은 우리가 거래세를 부과하면서 거래량, 수요량과 공급량은 이렇게 거래량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래량 수준에서 어디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이까지는 우리가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이다. 자, 이때는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되고, 이 세금, 이 거래세죠. 세금을 뺀 이것은 우리가 공급자가 지불하는,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이 크기만큼 뭐가 돼? 거래세가 붙었다는 거죠.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 그리고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것은 누가 부담한다? 수요자가 부담을 하는 부분이죠. 자, 수요자가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 요거는 부과 전이잖아요. 요거는 부과 전. 거래세, 부과 전에 있어서의 거래세, 부과 전 가격을 의미하는데, 문제는 이 수요자가 우리가 지불하는 가격이 여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수요자가 부담을 하게 되고, 이때 요 밑에 있는 부분이죠. 자,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거래사 부과 전보다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급자가 부담하는 우리가 되겠죠. 위에는 수요자 부담, 밑에는 공급자 부담이 돼요. 그러면 이 수요자 부담과 공급자 부담, 요걸 더해준 거죠. 이 수요자 부담, 공급자 부담 더해준 이 네모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 돼요. 거래세 부과로 인한 이 사각형 면적은 정부의 조세 수입. 이 사각형 면적은 이 정부에 있어서의 조세 수입이 된다.
자, 조세 수입이 되고 어느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이 빨간 이 부분은 거래세가 부과되면서 사회적으로 없어져요. 사회적으로 없어지는 이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해요. 경제적 순손실. 사회적으로 없어지는 부분이다. 이것을 dead weight loss라고 해요. 이걸 번역을 해서 경제적 순손실 또는 죽을 사자를 쓰죠. 그래서 사중 로스 손실이라고 돼요. 이 경제적 순손실을 다른 말로 사중 손실이란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면요, 수요자 공급자 둘 다 세금을 부담하는데 누가 적게 부담하고 누가 많이 부담하냐, 이것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37페이지 그 밑에 개념 플러스 바로 위에 보시면은 수요가 공급보다 더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세금을 적게 부담을 하고, 또 공급이 수요보다 더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세금을 더 적게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다? 탄력적일수록 세금을 적게 부담하니까 유리하다. 꼭 암기해야겠죠? 탄력적일수록 유리하다.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고,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세금을 적게 부담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잘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또 2년 전에도 또 한번 또 출제를 수요 이론에서 또 한번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거래세를 수요자에게 부과하든 공급자에게 부과하든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론은 똑같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여러분 교재 239페이지에 재산세도 마찬가지죠. 자, 재산세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임대주택 시장에서 수요자인 임차인과 공급자인 임대인, 주택 소유주인 임대인 사이에서 또 어떻게 나오죠? 이게 부가전이죠. 자, 부가전. 자,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 우리가 임대료와 거래량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임대인인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를 했다. 자, 재산세를 우리가 30만 원 부과를 했어요. 자, 재산세를 30만 원 부과했는데 부과 전에 임대료가 50만 원이다. 부과 전에 50만 원입니다. 자, 재산세를 부과하면 이 정도 우리는 공급량에서 세금액만큼 가격이 올라요. 이만큼 공급을 하면 또 이 가격에서 세금액만큼 또 오릅니다. 자, 이런 점들을 쭉 연결하면요, 새로운 공급 곡선, 이 수직거리는 재산세, 텍스 30만 원이 돼. 30만 원. 그래서 이 공급 곡선이 재산세 부과 금액만큼 수직으로 상향 이동한다. 수직으로 상향. 이 수직거리가 세금이죠. 그럼 새로운 균형점에서 우리는 임대료는 상승하고 이 거래량, 수요량과 공급량, 거래량은 감소하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임대료가 얼마다? 50만 원인데 6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세금, 재산세 30만 원의 일부인 10만 원을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가시켰다? 이 부분은 수요자에게 떠넘겼다. 자, 이게 수요자가 부담하는 부분이죠. 수요자 부담 얼마? 10만 원인데 이 수요자 부담이 바로 조세의 정가 부분을 얘기하죠. 정가분 얼마? 이 10만 원. 이 조세의 정가분 10만 원이 바로 수요자가 부담하는 부분이죠. 자, 60만 원을 받고 우리가 세금을 납부했어요. 세금을 30만 원 납부했더니 30만 원을 받는 거죠. 이건 누가? 우리가 공급자인 임대인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획득하는 임대료 수입이고, 이거는 수요자인 임차인이 지불하는 부가 후에 지불하는 임대료를 말합니다. 자, 그럼 이 크기는 누가 부담하죠? 이 부분은 누가 부담을 한다? 이 부분은 공급자인 임대인이 부담하죠. 공급자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부분. 이렇게 수요자가 적게 부담하고 공급자인 임대인이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하죠.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하는데, 이렇게 수요자가 적고 공급자가 많이 부담한다. 이 차이는 수요와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세금을 적게 부담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 그림을 보면은 또 이 사각형 면적은 또 뭐라고 하죠? 이 사각형 면적은 정부의 조세 수입을 의미하고,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 또 경제적 순손실, 예? 경제적 순손실인 사중 손실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면요, 수요자, 공급자 둘 다 세금을 부담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자, 여러분 교재에 여러분 240페이지에 보시면은 예외가 나오죠. 예외는 수직선이나 수평선이 예외인데, 자, 시험 문제에 또 우리가 한번 또 정답으로 또 물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 자, 이것을 또 한번 정답으로 물었습니다.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인데, 시험 문제는 한번 이렇게 출제했죠.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로 출제했죠.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로 출제를 했어요. 이것은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다. 이 수직선일 때는 공급이 고정됐기 때문에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자, 이때 요 가격은 공급이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공급이 고정되었기 때문에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가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증가시킬 수 없다. 이 질문도 많이 냅니다. 조세를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다 내야 되죠? 수요자에게 조세가 증가한다니까 공급자, 예? 공급자, 이게 중요하죠. 공급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한다. 공급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한다. 자, 시험 문제는요, 이 지문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일 때 시험 문제를 제일 많이 출제를 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이번은 우리가 우리가 주어졌죠.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자,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이다. 자, 수평선일 때 공급 곡선이 주어졌죠. 자, 또 세금을 부과한다. 자,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할 때 새로운 균형점에서 또 가격은 변하지 않죠.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공급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 자, 가격이 변화가 없으면 조세의 증가가 없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 자, 이번은 수요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수요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우선은 이렇게 나오죠. 이때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은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유동한데, 새로운 균형점에서 이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 세금 전부가 가격 인상을 통해서 100% 수요자에게 전가돼요. 100% 수요자에게 전가되니까 누가 다 부담하죠? 수요자죠. 수요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한다. 자, 수요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세를 전부 부담을 한다는 경우죠. 자, 이번은 관련해서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다. 자,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일 경우에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죠. 또 세금이 100%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전가니까 또 수요자가 세금을 전액 부담. 이렇게 수직선, 수평선이 예외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만 세금을 부담한다는 걸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외적인 경우 4가지인데 특히 이 완전 비탄력적인 이 내용을 특히 어느 부분 이쪽을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한다는 내용이죠.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서서 관련해서 241페이지 그 핵심 포인트 바로 위에 보면은 정부가 재산세를 올릴 때 우리는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을 우리가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저소득층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역진세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자, 역진세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수요와 우리 탄력성과 조세 부담의 크기를 보면은,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자 부담, 수요자 부담으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뭘로 나타낸다? 자, 이 수식을 뭘로? 분수식, 비례식을 분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 비례식을 이렇게 분수식으로 공급자 부담, 우리가 수요자 부담 이렇게. 자, 네 항이 이렇게 곱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곱하고 또 어떻게 곱하죠? 또 이렇게 곱합니다. 네 항이 외항이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곱하는 건데,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3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 얘기죠. 자, 조세 부과한 금액. 자, 조세 부과한 금액이 30만 원이다. 자, 이렇게 주어졌다. 자, 그러면은 수요자 부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수요자는 적게 부담하죠. 수요가 탄력적이잖아요.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에요. 수요자 부담은 조세 부과액 얼마? 30만 원. 자, 조세 부과액 30만 원. 자, 공급자 부담. 또 조세 부과액 30만 원이죠. 자, 이것은 조세 부과한 금액 30만 원에 뭐다? 우리는 수요 공급 탄력성 3 플러스 1. 3 플러스 1이 뭐다? 4.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대준 4에 대해서 수요자는 얼마 부담한다? 1을 부담하죠. 수요자는 1을 부담해요. 수요자는 1을 부담해요. 4분의 1을 부담을 하고 공급자는 얼마? 4분의 얼마? 공급자는 3을 부담을 하죠.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이니까 수요자는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공급자는 30만 원의 4분의 3만큼 많이 부담을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이걸 계산하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자, 이런 형태로 구하는 내용이 여러분 교재 250페이지에 거기에 뭐가 나와 있다? 탄력성과 조세 부담의 크기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선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탄력성과 경제적 순손실이 나오는데, 탄력성과 경제적 순손실을 보게 되면은 뭐 한다? 비례를 하죠.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죠.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을 하는데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인 경우, 공급 곡선이 탄력적인 경우를 보면은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우선 균형이죠. 균형. 여러분 교재는 좀 정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게 균형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공급자에게 동일한 세금, 자, 공급자에게 동일한 세금을 또 공급을 하죠. 자, 이렇게 공급자에게 동일한 세금을 이렇게 부과를 했어요. 자, 이때 새로운 균형점에서 거래량 감소하고 가격은 오르죠. 자, 또 이렇게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은 감소를 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이 면적이 경제적 순손실이에요. 예? 이 면적이 경제적 순손실. 자, 그래서 어느 면적? 우린 탄력적일 때 이 면적이 비탄력적 이 면적보다 이게 크다는 얘기예요. 이 면적을 비교했더니 이게 크다.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은 뭐다?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은 비탄력적보다 더 크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 241페이지에 밑에 나와 있고 그림은 242쪽의 그림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242페이지에 탄력성과 조세 수입은 비례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조세 수입은 비례하는데 이 세금 우리 조세 수입은 요거죠. 자, 여러분 조세 수입은 지금 우리 관련해서 이 사각형이 조세 수입이잖아요. 그럼 세금이죠. 요 세금, 텍스와 거래량을 곱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탄력적일수록 거래량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조세 수입도 우리가 크게 우선 감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탄력적일수록 우리 조세 수입은 세금에다가 거래량을 곱한 게 조세 수입이다. 그래서 이 탄력적일수록 우리 어떻게 되냐? 수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조세를 부과하면은 탄력적일 때는 거래량이 우리가 크게 감소를 합니다.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조세 수입도 우리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얘기입니다. 거래량이 대폭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세금을 부과하면 거래량이 탄력적일 땐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조세 수입은 우리가 감소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우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때 조세 수입과 탄력성은 뭐가 된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반대로 변동한다는 얘기죠.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한다. 탄력적일수록 조세 수입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크게 감소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내용 한번 보시고, 자, 보유세의 밑에 6번째, 이것도 시험에 3번 출제를 한 내용이죠.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유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해야 된다. 자, 이 지문 토지 용도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해야 된다. 자, 이 지문 3번 출제했는데 이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 부과 이렇게 출제를 했었죠. 주의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헨리 조지 얘기가 나오는데 헨리 조지도 시험에 자주 우리가 출제가 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헨리 조지의 사상. 자, 요즘 뉴스에 보니까 진보, 헨리 조지의 유명한 저서죠. 이 진보와 빈곤이라는 저서에서 우선 헨리 조지는 2가지를 우선 보는데,
자,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 수입에 대해서 100% 세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이 조세 수입만으로 정부의 재정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 자, 토지세 이외에 모든 조세는 없애자. 뭐 소득세, 법인세 이런 건 철폐를 하자. 그래서 토지에 대한 단일세를 주장하죠. 자, 토지에 대한 단일세를 주장을 한다. 싱글 텍스, 토지에 대한 단일세를 주장을 하고, 또 헨리 조지는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가지죠. 공급이 고정됐다. 이 말은 현재 이용되고 있는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옮겨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고정됐기 때문에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를 하더라도 토지 공급량 자체가 고정돼서 변화가 없습니다. 자, 토지 공급량 자체가 고정이 돼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여러분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량이 감소해야 되는데 공급량 자체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자,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때의 세금을 우리는 효율적 세금이라고 하죠. 자, 이때의 세금을 효율적 세금이라고 하고, 이때 토지세의 중립성이 나타났다. 자, 이 토지세의 중립성이 나타났다고 하죠. 토지세의 중립성이 나타났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자, 양도소득세에 나오는데, 자, 양도소득세의 정가죠.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후 수익률이 하락을 해요. 그래서 자금 투자를 기피하기 때문에 공간 시장에서의 우리 건물의 공급이 감소하죠. 건물의 공급이 감소하면은 어떻게 돼요? 임대료는 상승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밑에가 또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또 4번 출제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 자, 정부는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하게 되면은 주택 소유자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택을 처분하면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처분을 안 하죠. 매각을 하지 않아요. 매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주택을 보유를 해버려요. 매각을 하지 않고 보유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 주택을 팔려고 내놓은 주택이 점점 줄어들어요. 주택 공급이 시장에서 줄어드는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라고 하는데, 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이 동결 효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 점은 또 작년에 또 출제를 또 했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 이렇게 조세와 관련된 내용이 또 자주 출제되는데, 토지 보유세의 경제적 효과,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부과함으로써 전가될 수도 있고, 또 뭐다, 이렇게 동결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 교재에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최근에 정부가 이 재산세나 이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인상을 하면요, 이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인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조세의 정가 형상이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지문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잘 생각을 또 해두시고, 또 부동산에 있어서의 거래세인 취득세나
이것을 인하를 하게 되면은 주택 취득에 따르는 세금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재 244쪽 우리 정책 이론을 마쳤는데, 여러분 오늘 배우신 정책 이론 우리가 7문제, 작년 7문제, 재작년 8문제죠. 평균 4문제 내다가 최근 2년 동안 7, 8문제 거의 배 이상 출제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7, 8문제 출제 예상된다고 보고 이 정책 이론, 이슈가 되는 부분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